저는 올해 58살, 이름은 박호진입니다. 5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줄곧 혼자 살고 있어요. 중소기업 이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사실 그저 낮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명찰일 뿐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쏟아져 들어와 가슴을 찌르는 듯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 내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면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이 여전히 창가에 자리하고 있어요. 물은 주고 있지만 예전처럼 생기 있게 자라지 않네요. 주인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부엌으로 가면 오래된 냉장고가 작은 소리로 웅웅거립니다. 반찬 몇 개를 꺼내 밥을 데우며 식탁에 앉았는데 문득 손이 멈춥니다. 너무 조용해서 TV라도 켜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켜지 않고 그대로 밥을 먹게 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웁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큰딸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반가웠습니다.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와 집안에 웃음을 띄워줍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엔 더 깊은 고요가 밀려오지만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회사 일도 이제는 예전처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일들, 새로운 도전도 없으니까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여요.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고 웃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죠. 물 한 잔 마시려고 정수기 버튼을 눌렀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필터 교체 시기가 지났나 봅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정수기 점검일이더군요. 작은 메모지에 적어둔 글씨가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5해가 지났는데도 이불 절반은 여전히 차지하지 않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죠.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도 가끔 꿈에서는 그 향이 생생합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내일은 정수기 점검이 있네요.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나? 정수기 필터 교체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은 달라질까? 중얼거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정수기 점검 날이라 그런지 괜히 들뜬 기분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온다고 하니 회사에 조금 늦게 가도 되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먼저 집부터 정리해야겠다. 갑자기 집안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식탁 위의 신문들, 소파 옆에 쌓인 책들, 싱크대의 설거지거리들, 부지런히 치우기 시작했죠. 누군가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오랜만에 청소에 열을 내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 예상보다 이르게 오셨네요. 문을 열자 정수기 회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 방문이에요. 박호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모습에 밝은 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무릎을 꿇고 정수기를 살피는 동안 나는 어색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혜진이 필터를 교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5년 전에 떠나서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을 이야기였는데 자연스럽게 입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떠났어요. 혼자 사는 건 참 쓸쓸하죠.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순간 같았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불쑥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죠. 아, 감사합니다만 다른 고객님 댁도 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혜진의 정중한 거절에 살짝 아쉬움이 스쳤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여전히 일하는 중이니까요. 필터 교체 완료됐습니다. 이제 물이 잘 나올 거예요. 혜진은 정수기 버튼을 눌러 물이 잘 흐르는지 확인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소리가 컵에 부딪히며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번 필터는 3달 후에 다시 교체해 드릴게요. 메모해 두셨다가 날짜 되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까지 혜진을 배웅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집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전에 느끼던 적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따뜻한 기운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와 진솔한 눈빛, 잠시 나눴던 대화 속의 공감까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비슷한 상처를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혜진 생각뿐이었죠. 3달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정수기와 필터, 그리고 혜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두근거림은 뭘까요? 마치 다시 청춘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5해 동안 마음 한켠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 일도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고요함도 변함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 정수기를 볼 때마다 자꾸 혜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녀가 만졌던 정수기 버튼 하나만으로도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안녕하세요. 정수기 회사 윤혜진입니다. 문 앞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필터 교체 기록이 잘못돼서요. 확인차 다시 방문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혜진이 정수기를 살피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필터는 문제없네요.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용기 내어 권했는데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실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새해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출가해서 가끔 안부만 전한다더군요. 정수기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쯤 됐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좋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사실 회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 틈에 있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도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만은 혼자였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아내와의 추억, 혜진의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외로움까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해보네요. 내 말에 혜진은 따스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묘한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집 근처 공원에 괜찮은 카페가 있거든요. 말을 꺼내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처럼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괜찮아요. 약속을 정하고 혜진을 배웅한 후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내가 보낸 선물 같은 만남. 어쩌면 필연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혜진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며 분주히 준비했죠. 평소보다 꼼꼼하게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내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어요. 너무 차려입은 건 아닐까? 거울을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넥타이를 풀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과하게 정장 차림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원에 도착해 입구 벤치에 앉아 혜진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혜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치마자락이 봄날의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스한 날씨에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아이들은 신나게 뛰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노부부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저기 카페가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공원 한켠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공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의 젊은 시절,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 각자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까지. 혜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낼 수 있나요? 저는 아내가 떠나고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거든요. 솔직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는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공감이 솟구쳤습니다. 나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가 봐요. 혜진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각자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공원은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도 또 만나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만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혜진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공원의 오후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하루였어. 혼잣말하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것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진과 만난 지 어느덧 3달.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갈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담백한 성격, 따뜻한 마음씨,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녀의 태도는 내게 큰 위로였습니다. 비 내리던 금요일 저녁,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죠. 호진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지금 호진 씨 아파트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혜진의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아니에요. 이미 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혜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집 안으로 들어온 혜진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이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웃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만남처럼 우연이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졌어요. 옷이 많이 젖었네요. 제 옷을 빌려드릴까요? 혜진은 살짝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편안한 티셔츠와 운동복을 꺼내 건넸습니다. 혜진이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는 간단한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혜진이 나왔을 때 그녀에게 조금 큰 옷이 오히려 귀엽게 보였어요. 소매를 걷어올리는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웃지 마세요. 너무 크잖아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간단히라도 드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 볶음밥을 나눠 먹으며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서 담담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런 날엔 집에 가기 힘들 텐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택시도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혜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짧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며 수건을 꺼냈습니다. 머리 좀 더 말리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조심스레 수건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호진 씨,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건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서툴지만 간절했던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키스가 끝나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보다도 더 많은 걸 눈빛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왜요? 살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혜진 씨를 만나기 전엔 내 삶은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혜진을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봄 기운처럼 따뜻함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조심스레 그려보는 미래까지 나눴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이 밀려왔습니다. 호진 씨,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서로의 삶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 되니까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빗소리를 들으며 혜진이 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다시 집 같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열리고 별빛이 창문 너머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것 같았어요. 별빛이 축복처럼 우리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작은 인사였어요. 이제는 미안함보다도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에 눈을 떴습니다. 혜진이 여전히 내 곁에서 평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혜진이 퇴근 후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내가 혜진의 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 서서히 내 일상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호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니 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라도. 혜진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는 경상도 지역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상도라니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간신히 찾아온 행복이 또다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감정이었어요. 행복은 늘 찾아오면 어김없이 멀어지곤 했으니까요. 이해해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니까요. 혜진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주말에는 올라올 수 있어요. 휴가도 정기적으로 쓸 수 있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라는 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 같아서 혜진도 결국 내 곁을 떠나게 될까봐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내 목소리에선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혜진 씨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혜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자주 보자는 혜진의 제안을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고, 전화도 점점 짧게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벽을 쌓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떠나갈 사람인데 더 가까워지면 더 아플 뿐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혜진의 발령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진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마주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예고도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회사 앞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니까 이미 포기한 건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일이 바빠서. 거짓말이잖아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진 씨, 마음을 닫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떠나니까 미리 포기해버린 거죠? 그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실망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호진 씨를 만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만 혼자였던 거네요. 그 말을 남기고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뛰어가서 붙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꽁꽁 묶고 있었죠. 결국 나는 혜진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내 손으로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는 혜진이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두려움의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어버린 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혜진의 발령일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버려도 괜찮을까? 갈등이 마음을 파고들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혜진의 마지막 말만이 계속 맴돌았어요. 역시 나만 혼자였던 거구나. 아침이 밝아오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선물해준 화분의 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시들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혜진이 자주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무언가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안 돼.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내가 정말 두려웠던 건 혜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잃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거부해온 거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9시. 혜진은 십시 기차로 경상도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지 않기를, 그리고 혜진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 혜진을 찾아 헤맸습니다. 10시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뛰어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혜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혜진 씨, 크게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녀 앞에 서자 목이 막혀 모든 말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상처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두려웠어요. 당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멀어질 것 같아 포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텅 빈 집으로, 그 외로운 일상으로 혜진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거리가 멀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줘요. 부탁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진 씨가 오길.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정말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내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야죠. 회사와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락할게요. 주말마다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을게요. 그때 기차 출발 알림이 울렸습니다. 혜진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내 뺨에 입맞춤을 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지만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약속대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고 가끔은 내가 경상도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이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주 보는 모습이지만 매번 첫날처럼 설렜습니다. 기다렸어요. 혜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함께 걸으며 혜진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진 씨,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괜찮은 거예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정숙이 회사 일도 좋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호진 씨 곁에서요. 그럼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요. 이미 작은 원룸도 구해놨어요. 호진 씨 집 근처로요. 기쁨이 가슴 깊이까지 차올랐습니다. 혜진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행복해요.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근데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카페에서 일해보려고요. 예전에 제빵 자격증도 땄거든요.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혜진이 좋아하는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번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음 주 혜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짐을 옮기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의 원룸은 작지만 밝고 따뜻했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조금씩 혜진은 정말로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카페에 들러 혜진이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 커피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내 집에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혜진은 요리를 참 잘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호진 씨 집이 이제 진짜 집 같아졌어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혜진이 오자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화분은 더욱 푸르게 자라고 햇살은 한층 더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과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호진 씨, 행복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혜진 씨 덕분에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호진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별빛 아래. 우리는 조용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로 했어요. 언젠가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좋겠네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처음 만났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며 길을 물들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숙이 필터 교체 때문에 만났다는 게.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깊고 따뜻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고마워요, 혜진 씨. 내 인생의 봄을 다시 데려와줘서. 혜진은 내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혜진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